세종한국어 6권 8과 스타와 팬 중급 심화 강의 1. 들어가기. 스타와 팬이라는 주제가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오늘은 한국의 대중문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제, 바로 스타와 팬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스타는 단순히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의 문화이고 산업의 중심이고 때로는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죠. 그리고 그 옆에는 언제나 팬들이 있습니다. 팬들은 단순히 좋아하는 사람을 응원하는 존재가 아니라 요즘에는 스타와 함께 성장하고 사회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주체가 되고 있어요. 이런 흐름을 이해하는 것은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2. 핵심 문법 이라도. 우리가 일상에서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참 많죠. 그런데 늘 가장 좋은 것,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상황이 허락하지 않아서 혹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 정도라도 괜찮아요 하고 말해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한국어의 이라도는 바로 그 마음을 담아내는 문법입니다. 1. 이 문법이 가진 핵심 의미. 이라도는 최선은 아니지만 이 정도는 괜찮다, 즉 양보, 차선책, 최소 선택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말 그대로 완벽한 건 아니지만 가능한 범위 안에서 선택하겠다 라는 태도가 담겨 있지요. 이 문법을 잘 이해하면 한국어의 미묘한 정서, 겸손, 배려, 현실적인 선택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선물을 준비했는데 마음에 쏙 들지는 않을 때, 혹은 집에 특별한 음료는 없지만 손님에게 뭔가라도 대접하고 싶을 때 우리는 망설이면서도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렇게 낡은 거라도 괜찮다면요? 선물이 완벽하지 않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그래도 성의를 받아주시면 좋겠다는 겸손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또는 물이라도 드시겠어요? 차나 커피 같은 더 좋은 음료는 없지만 최소한 물이라도 드릴게요 라는 배려와 예의가 담긴 표현이죠. 한국어는 이렇게 작은 표현 하나에 말하는 사람의 태도와 마음이 함께 담깁니다. 그래서 이라도는 단순한 대체 표현이 아니라 상황과 마음을 함께 전달하는 중요한 문법이에요. 이라도 예문을 보세요. 예문 1. 오늘 준비한 음료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따뜻한 물이라도 드릴까요? 더 나은 선택은 없지만 정성을 담아 최소한의 대접을 하려는 마음이 담겨 있어요. 예문 2. 완벽한 자료는 아니지만 시간이 없어서 이 초안이라도 먼저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족함을 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선택을 양해해 달라는 태도가 담겨 있죠. 3. 핵심 문법 느라고. 이 문법은 조금 조심해서 써야 해요. 왜냐하면 앞의 행동 때문에 뒤에 부정적인 결과가 생겼을 때 쓰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설명.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다른 중요한 일을 놓쳐버릴 때가 있지요. 그 순간을 돌아보면 아, 내가 그거 하느라고 이걸 못했구나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바로 그럴 때 사용하는 문법이 느라고입니다. 1. 문법의 핵심 의미. 느라고는 앞의 행동에 몰두한 나머지 뒤에 부정적인 결과가 생겼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즉, 어떤 행동 자체가 잘못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 일에 집중하느라 다른 일이 제대로 되지 못했을 때 쓰는 말이에요. 이 문법 속에는 어쩔 수 없었다, 바빴다, 다른 걸 못하게 되었다 하는 상황적 안타까움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좋아하는 활동을 하거나 중요한 일을 처리하다 보면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있지요. 예를 들어 팬 활동이 너무 즐거워서 하루가 금방 지나가 버릴 때, 또는 응원하느라
목이 쉬어버렸을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팬 활동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소리를 지르느라고 목이 다 쉬었어요. 앞의 행동은 열심히 한 일이지만 결과는 조금 아쉬운 상태가 되었지요. 이럴 때 자연스럽게 느라고를 사용합니다. 3문법 포인트. 항상 부정적 결과가 뒤에 옵니다. 과거형 불가. 하늘았어요. 틀린 표현. 자기 또는 상대의 행동에 주로 쓰입니다. 몰두 집중하면 다른 일이 소홀해지는 구조입니다. 예문으로 이해해 볼까요? 예문 1. 보고서를 마무리하느라고 점심을 제대로 못 먹었어요. 열심히 일한 결과 식사 시간이 부족했던 상황입니다. 예문 2. 집안을 치우느라고 약속 시간에 조금 늦었어요. 정리하느라 몰두한 나머지 생긴 부정적 결과가 나타납니다. 4. 어휘와 표현. 팬 문화의 깊은 이해. 예, 티내다, 첫눈에 반하다, 상상을 초월하다. 이 과에서는 한국의 팬 문화를 설명하는 다양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1. 첫눈에 반하다. 사람을 만날 때나 어떤 사물을 보게 될 때 가끔은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순간적으로 마음이 끌릴 때가 있습니다. 생각할 시간도 없고 비교할 여유도 없고 그냥 보는 그 순간 마음이 확 끌리는 것. 그 느낌을 한국어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눈에 반하다. 즉, 처음 본 순간에 사랑이나 깊은 호감이 생기다라는 뜻입니다. 이 표현은 연애할 때만 쓰는 게 아니라 노래, 그림, 도시, 음식, 스타일 등 어떤 대상이든 첫 순간에 강렬한 매력을 느낄 때 모두 사용할 수 있어요. 조용하지만 강하게 마음 안쪽을 두드리는 느낌. 그걸 아주 자연스럽게 담아내는 한국어 표현이 바로 첫눈에 반하다입니다. 예문입니다. 예문 1. 그 배우를 처음 보는 순간 부드러운 미소에 첫눈에 반해버렸어요. 예문 2. 이 노래는 처음 들었을 때 멜로디가 너무 좋아서 첫눈에 반했어요. 이 티내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숨기려고 해도 어느 순간 표정이나 행동에 스며 나오는 경우가 많죠. 좋아하는 마음, 서운한 마음, 기대하는 마음. 감정을 감추려고 하지만 결국 밖으로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한국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티내다. 기본 의미는 겉으로 드러내다 감추지 못하고 표현해버리다. 즉, 일부러 드러낼 수도 있고 숨기려고 했는데도 드러날 수도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누군가의 행동이나 표정을 보고 아, 티나네. 티내려고 그러지? 이렇게 자주 말합니다. 상황에 따라 귀엽게도, 짓궂게도, 따뜻하게도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예문 1. 좋아하는 마음을 숨기려고 했지만 표정에서 티가 나서 친구들이 금방 알아버렸어요. 예문 2. 서운한 걸 티내지 않으려고 애썼는데 말투에 티가 나서 결국 모두가 눈치챘어요. 이 상상을 초월하다는 생각하거나 예상할 수 있는 수준을 크게 넘어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이 우리의 기대보다 더 크고 놀라울 때가 있죠. 예를 들면 콘서트에 갔는데 무대 규모가 너무 커서 말이 안 나올 때, 또는 누군가의 선행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클 때, 우리는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와, 이건 정말 상상을 초월하네요. 즉, 인간이 미리 생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설 만큼 뛰어나다, 또는 감동적이고 엄청나다라는 뜻이에요. 예문입니다. 예문 1. 팬들이 모은 기부금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해 뉴스에 소개되었어요. 예문 2. 팬들의 응원 소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커서 공연장이 흔들릴 정도였어요. 3. 판검사가 되고도 남았겠네요. 어떤 사람이 정말 믿기 어려울 만큼 정성스럽게 준비하거나 남들보다 몇 배 더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죠.
그럴 때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와, 판검사가 되고도 남았겠네요. 이는 상대의 노력을 비유적으로 크게 높여서 당신 정말 대단하다 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칭찬입니다. 예문을 볼까요? 예문 1. 과제를 너무 꼼꼼하게 정리해서 가져왔네요. 이 정도면 판검사가 되고도 남았겠어요. 예문 2. 자료를 밤새 준비했어요? 열정이 정말 대단한데요. 그 노력이라면 판검사가 되고도 남았겠네요. 4. 공식 일정을 따라다니다. 여러분, 요즘 팬 문화에서는 단순히 스타를 좋아하는 정도를 넘어 함께 움직인다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적극적인 팬들이 많습니다. 스타가 오늘은 서울에서 음악방송을 하고 내일은 부산에서 팬 사인회를 한다고 하면 일부 팬들은 그 일정마다 직접 찾아갑니다. 이렇게 스타의 공개된 스케줄을 계속 확인하며 그 장소까지 직접 가서 응원하는 행동을 한국에서는 흔히 공식 일정을 따라다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적인 행동이 아니라 공개된 공식 일정이라는 점. 그리고 특정 팬층에서는 사랑과 열정을 표현하는 방식이라는 점이죠. 예문 1. 그 가수를 너무 좋아해서 콘서트부터 방송, 녹화까지 공식 일정을 따라다니며 응원하고 있어요. 예문 2. 팬들이 스타의 공식 일정을 따라다니다 보니 전국 여행을 하는 것처럼 다양한 도시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5. 읽기 지문, 스타는 만들어진다. 이 읽기 지문은 오늘날 스타가 어떻게 탄생하는지 한국 대중문화의 구조를 잘 보여줍니다. 핵심 메시지입니다. 과거에는 실력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기획사의 시스템과 노출 빈도 중심으로 이미지 관리와 대중과의 관계가 스타의 성공을 좌우하는 시대입니다. 즉, 스타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존재라는 문화적 관점을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6. 팬 문화의 변화. 오늘은 한국의 대중문화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변화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팬 문화의 성장과 성숙입니다. 예전의 팬 문화는 지금과 많이 달랐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처음 팬덤이 형성될 때는 스타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과한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어요. 1. 예전의 팬 문화, 문제 중심. 우리가 흔히 문제아 팬이라고 부르는 부류가 있었죠. 스타의 사생활을 몰래 따라다니고 개인적인 공간에 무단으로 접근하거나 과도한 소리를 지르거나 학교나 일을 포기하고 일정만 쫓아다니는 등 이런 행동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지적되었고 팬 문화 전체가 부정적인 이미지로 비춰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사실 이 표현 안에는 좋아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행동이 너무 지나치다 라는 아쉬움이 담겨 있었어요. 이 현재의 팬 문화, 천사팬으로 변화. 그런데 여러분, 이 팬 문화가 놀라울 정도로 달라졌습니다. 지금의 많은 팬들은 스타의 이름으로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 즉 천사팬이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인 변화들을 볼까요? 기부활동. 스타의 생일에 기부금을 모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고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팬들이 먼저 모금 활동을 시작합니다. 봉사활동. 팬들이 팀을 만들어 독거노인 돕기, 환경 정화 활동에 참여하고 스타와 팬이 함께 봉사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사회공헌 프로젝트. 스타의 가치관을 따라 환경보호 캠페인을 진행하며 장애인 지원, 해외 아동 후원 등 장기 프로젝트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팬들은 이제 단순히 응원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는 중요한 주체가 되고 있습니다. 3.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점은 두 가지입니다. 팬 문화가 성숙했다는 것. 과거의 감정 중심 팬덤이 이제는 사회적 책임을 의식하는 성숙한 공동체로 변했다는 뜻입니다.
한국 대중문화의 영향력이 확대되었다는 것. 스타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팬들은 스타의 가치관을 따라 사회적인 행동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팬덤 자체가 사회적 선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힘이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한국의 대중문화가 단순한 오락문화를 넘어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팬 문화가 성숙해지고 한국 대중문화가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마무리, 중급 학습자에게 주는 메시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은 단순히 단어 몇 개, 문법 2가지를 익히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어를 공부한다는 것은 그 언어가 살아 움직이는 문화의 흐름, 사람들의 생각, 사회적 변화를 함께 배우는 일입니다. 특히 스타와 팬이라는 주제 속에는 한국 사회의 정서와 대중문화의 특징이 아주 깊게 담겨 있습니다. 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라도, 느라고와 같은 표현은 문장을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상황의 분위기, 화자의 감정, 말하는 사람의 태도까지 담아내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문법을 배울 때는 그 안에 숨겨진 마음의 움직임까지 함께 읽어내야 합니다. 어휘 역시 단어 그 자체보다 그 단어가 어떤 문맥에서 자주 쓰이고 어떤 사람들의 생각과 문화를 반영하는지를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배운 표현들은 한국의 팬 문화, 그리고 한국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지요. 마무리. 오늘 배운 문법, 이라도, 느라고, 그리고 팬 문화를 설명하는 다양한 표현들 잘 이해하셨나요? 이 단어와 문법은 한국어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 하나의 창문이 됩니다. 교재의 연습 문제도 다시 풀어보고 오늘 우리가 만든 예문들을 참고해서 여러분만의 문장도 만들어 보세요. 언어는 손으로 쓰고 입으로 말할 때 비로소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혹시 공부하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면 언제든지 편하게 질문해 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는 이 시간이 한국어 실력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시야와 이해를 넓혀주는 값진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